이야기를 테마로 하여 제주의 자연 속에서 제주의 형성 과정과 제주인의 돌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모든 코스를 관람하시려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여유롭게 관람하시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어머니의 방 입구입니다. 어머니의 방 내부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을 한 용암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안 보이는 자식을 애틋하게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가실 때 반드시 들리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과 500장군의 전설을 테마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설문대할망은 치마폭으로 흙을 날라서 한라산과 360여 개의 오름을 만들고 제주섬을 창조했다고 전해지는 여신입니다. 왼쪽의 길을 따라 서 있는 거대 석상들은 설문대할망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녀의 아들들인 500장군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거대한 돌 위에 다양한 머리 모양의 두상석을 올려놓음으로써 늠름한 장군과 같은 미용을 뽐내는 듯합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500장군 갤러리입니다. 500장군 갤러리는 7곳의 전시실과 16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에는 조롱나무 뿌리 형상물이 연중상설 전시되고 있는데 조형미와 희귀성을 인정받아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사오니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하차하시고 관람이 끝난 후 다시 이곳에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에는 설문대할망 신화와 관련하여 죽속과 물장오리를 상징하는 여러 호수와 습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장오리 오름과 관련된 설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설문대할망은 무척이나 거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빨래를 할 때에는 한라산의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우도를 빨래판으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은 깊다고 소문난 물장오리를 시험해보고 싶어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왼편에 늘어서 있는 사람 모양의 석상들이 제주의 상징인 도라르방입니다. 도라르방은 제주의 수호신으로서 성문 앞에 세워졌으며 외부의 사악함을 방지하는 장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라르방의 모양의 경우 지역마다 서로 다른데요. 현재 제주시 지역의 도라르방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할아버지 모양의 형태고 제주 서남 쪽의 도라르방은 동그란 눈의 순한 모습이며 동남쪽의 도라르방은 상대적으로 투박하고 단순한 형태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곳의 좌측은 야외광장이며 제주초가의 지붕재료가 되는 새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새길을 통해 제주의 곶자왈 속을 거닐며 분재를 감상하실 수 있는 석부작 전시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과거 제주의 돌민소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그랗고 커다란 것돌들은 몰방해라고 합니다. 맷돌의 원리처럼 말이나 소의 힘을 빌려 위에 돌을 놓고 그걸 끌면서 돌게 만들어서 곡식을 빻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길다랗고 구멍이 뚫린 돌은 제주의 대문 대신 놓았던 정주석으로 정낭이라는 나무를 걸쳐 놓았던 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낭을 걸쳐 놓은 개수에 따라 정낭이 걸쳐져 있지 않으면 집에 주인이 있는 것이고 정낭의 개수가 많을수록 멀리 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설문대할망의 죽음과 관련된 물령아리와 죽솥 그리고 백록담을 형상화한 하늘연못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화산섬 제주의 형성 과정과 제주돌들을 관람하실 수 있는 돌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하차하시고 관람이 끝난 후 다시 이곳에 오시면 기다렸다가 다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갈 곳은 이 코스 제주돌문화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제주의 돌문화를 시대별, 기능별로 전시하고 있는 초가형 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선사인들의 사후 세계를 보여주는 고인돌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 개의 받침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무덤방 형태의 고인돌은 제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특수한 형태로서 제주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측에는 선사인들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돌 유적인 북촌리 바위그늘 유적과 모두 동굴 유적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선사시대인 신석기부터 고대 탐나시대까지 여러 시대의 문화 유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제주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해온 다양한 돌도구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주의 곶자왈 자연을 느끼면서 숲길을 거닐 수 있는데요.
제주 전통무덤과 동자석을 비롯한 제주의 장교 문화와 제주의 민간 신앙에 대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돌민소품 중 돌그릇처럼 보이는 것이 야외에 있을 텐데요. 그것은 돛도굴이라고 하는 것으로 돛은 돼지, 도굴이는 그릇을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제주는 통시라 부르는 화장실에 돼지를 키웠었는데 돼지들의 먹이 그릇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소요 시간은 20분이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하차하시고 관람이 끝난 후 출구의 다른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숲길을 더 거닐고 싶으신 분은 출구에서 다시 탑승하지 않고 그대로 3코스까지 숲길을 통해 걸어서 가실 수도 있으니 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전통 초가 마을인 도란마을이 있는 3코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돌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큰 탑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사탑이라고 합니다. 방사탑은 사악한 것을 막아달라는 뜻으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안에 방망이와 무쇠솥을 넣고 돌을 쌓아 올려 마을 어귀에 세웠습니다. 방사탑 사이에는 제주의 물통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화산섬 제주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솟아나는 해안가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샘이 솟는 곳에는 돌담을 둘러 물통을 만들고 깨끗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면 오른쪽에 제주 전통초가인 새거리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주 초가는 크게 새거리집과 두거리집으로 나뉩니다. 두거리집은 안채와 바깥채로 이루어진 집을 말하며 안채와 바깥채 말고 부속채가 하나 더 있는 집을 새거리집이라고 합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의 공간을 안채와 바깥채로 구분했던 다른 지방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안채는 부모가, 바깥채는 자식 부부가 사용해 세대를 구분하여 생활하였으며 외부에서 바라봤을 경우는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각자 독립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제주 특유의 가옥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는 곳은 돌이 많다는 의미의 도란마을인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제주의 옛마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올레길 돌담과 전통초가 등 옛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을 제주어로 올레라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집터가 길가에 접해 있더라도 올레 공간을 만들어 안쪽에 집을 지었습니다. 양 옆에는 돌담을 쌓아 올렸는데 척척 성글게 쌓아 올려 무너질 것 같지만 오히려 돌담 틈으로 제주에 거센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는 길 좌측 다양한 종류의 제주 옹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옹기는 화산재 성분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기에 흑회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자기류입니다. 제주의 옹기는 다른 지방의 도자기류와는 다르게 유약을 바르지 않아 숨을 쉬는 옹기로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띱니다. 도란마을에는 49동의 초가가 있으며 표선면 서문민속촌과 달리 사람은 거주하지 않아 들어가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고 다양한 제주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하차하시고 관람이 끝난 후 다시 이곳에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앞에 보이는 오름은 교래자연 휴양림에 위치한 해발 600고지의 큰 지그리 오름입니다. 오름 뒤편 가장 멀리 보이는 우뚝 솟은 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해발 1950m에 달하는 한라산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더욱 선명하고 가까이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설문대할망 전시관은 하늘에서 내려보았을 때 마치 설문대할망이 누워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단일 전시관으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전시관입니다. 제주의 민속과 역사, 신화 등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현재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내부 단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돌문화공원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문대할망의 죽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가지 설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물장우리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 죽솥에 얽힌 이야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독한 흉년이 든 어느 날 500장군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자 그 사이 어머니 설문대할망은 아들들을 위해 큰 솥에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문대할망은 죽을 끓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죽솥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500장군들은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가 솥바닥에서 어머니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막내는 슬퍼하며 차비도로 가서 가위가 되었고 진상을 알게 된 499명의 형들도 막내의 뒤를 따르듯 통곡하다가 한라산 영실에서 돌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한라산 영실기암에 얽힌 500장군 전설인 것입니다. 좌측에 길쭉하게 서 있는 큰 높이의 돌은 500장군 중 차기도에 가서 돌이 된 막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선돌이라고 하며 설문대할망전시관과 한라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마치 어머니를 그리며 외로이 서 있는 막내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전기 셔틀카로 이동이 가능한 관람동선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 출발하셨던 대합실로 이동하겠습니다.